자, 오늘 시장은 이전 증시에 대한 반발 매수가 나오며 대부분의 종목에 온기가 불어넣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한국 화장품은 지금 마이너스 1.4% 정도로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테마 중 중국 소비 테마, 그중 특히 한국 화장품은 이 대외적인 시장 움직임에 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는 이 자체적인 사이클상으로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현재는 별다른 악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패턴을 지켜준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은 최근에 형성된 이 매물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줄 거고요. 이 소화 과정이 끝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13,000원대를 트라이 할 거고 추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요. 올해 1월 달부터 이쯤이죠. 국내 시장이 강세장이었는데 이 친구는 그냥 꾸준히 우하향으로 주가가 조정만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외적인 시장 움직임에는 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야,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8월 10일 날에 중국 단체 관광 허용 소식이 뉴스에 뜨면서 그대로 엄청나게 강력한 상승을 몇 거래일간 보여줬죠. 그 뒤에 계속해서 위아래로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올린 주가는 필연적으로 그 절반 정도가 조정이 나와주는데요. 이 한국 화장품은 매우 예외적으로 이 매물대에서 강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아직 시세의 초입을 약간 지난 정도이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더 있다는 거예요. 현재 매물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이 자금의 흐름이 가격 밴드 내에서 매우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 이평선의 지지 저항은 사실상 의미가 없고 그 뼈대인 기준선으로서 역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을 따져보았을 때도 이 폭발적인 매수 물량들도 빠져나가지 않고 주가를 계속 떠받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매도 물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개미 또한 아직 달라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이 개미들을 털려고 하는 시도가 한 번은 나올 텐데 그 최저 지점이 어디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9월경으로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이 중기 이평선이 점차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 완만한 각도로 계속해서 올라와 줄 게 굉장히 눈에 선한데요. 그 와중에 이 가격이 이탈이 난 것은 논외로 치고 이 밑변을 수평으로 하는 삼각 수렴의 모습을 이 가격봉 차트가 형성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 삼각 수렴이 끝나게 되면은 엄청나게 강한 시세 분출을 해줄 거고 그대로 고점을 갱신하겠죠. 자, 그러면 이 삼각 수렴이 이어지는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이 중기 이평선이 9,000원 피겨대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이어질 거고 그렇게 이 이평선과 패턴이 만나는 구간에서 곧바로 반등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약간의 하방 이탈 혹은 한 번의 리테스팅 이후 반등을 해줌으로써 개미들의 투심을 이 구간에서 한 차례 꺾은 뒤 가볍게 폭등해서 전고점을 돌파해 주겠죠. 자,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형성된 가격 밴드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고 이 패턴 또한 별다른 문제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이 투자자라면 시간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겠죠. 만약 내가 박스 상단에 물려서 마음고생 중이다 이러면은 존버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 수익을 내서 전체적인 평가 손익을 플러스로 만드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한국 화장품이라는 종목은 분명히 치고 올라갈 거지만 시간이 소요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손가락 빨고 있는 거는 지양해야겠죠. 딱 지금 시장이 단타로 수익 내기 좋은 장이니까요. 워낙에 쟁쟁한 먹거리가 많은 장입니다. 자, 그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보통 아침에 거래량이 많이 쏠려서 그 시간대에 매매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장전에 이슈 있는 종목들, 당일 거래량 있는 종목들, 그것들 중에 올라갈 거 찾는데 혈안이실 분들이 아주 많을 텐데 이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죠. 혼자 이것저것 찾다 보면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놓치는 재료들도 있고 그리고 시장 보기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신경 쓰다 보면은 시동 걸고 올라가는 종목 놓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께 일일이 이슈 테마 정리하고 종목 찾아 고생하실 필요 없이 제가 정리해 놓은 부각될 이슈들과 추천 종목들을
미리 장전에 문자로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 단체 문자로 다 쏴드리고 있어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무거나 막 던지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걸을 거 거르고 코멘트까지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바쁜 아침에 제가 드리는 정보들로 시간 단축하시고 성투하자고요. 그리고 8월 9일날 제가 시초가로 추천드린 인벤티지 랩, 비록 약간의 갭상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천천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매수 물량 꾸준히 쌓여주고 결국 당일 상한가를 달성했고요. 또한 이 중해제약도 차익이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세력들의 물량은 지켜지고 한 번의 개미 털기 이후 다시 올려주어서 넉넉한 수익 구간을 내주었습니다. 이런 단기성 종목들 매일 아침 장 전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남겨주시면 됩니다. 금전 요구 당연히 하나도 없고요. 저 따라오시면서 천천히 계좌 증식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내가 당장 투자할 예수금이 없고 준비 단계라고 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엑기스 정보들, 종목들로 감을 미리 찾아놓게 되면은 나중에 제대로 시작할 때 기복이 없는 순탄한 주식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돈 들어가는 거 하나 없고 다 여러분 잘 되라고 안내해드리는 거니까요.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고 수익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국 화장품으로 돌아와서요. 이 중국 소비 테마에 대한 이 안티들의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 사람들의 의견이 보통 뭐죠? 자, 지금 중국의 경기가 박살나고 있는데 무슨 유커 타령이냐. 이 중국향 종목들 다 지금 거품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반반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헛똑똑이 되는 겁니다. 자, 중국이 실제로 부동산을 필두로 경기가 매우 나쁜 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해지수나 홍콩 항생이나 한번 바닥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중국 정부의 조치가 뭐였냐? 첫 번째, 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부양책을 풀어댔어요.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대충 유동성 금리를 원래는 중국 정부에서 잘 안 내렸는데 이걸 그냥 무지성으로 계속 내렸어요. 그러면 이 행동으로 중국 증시의 바닥이 형성이 됐고 그걸로 하락장을 막아냈어요. 지금은 강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리한 부양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부작용이 생겨나겠죠? 이 부작용이 뭐냐? 아까 이 유동성 금리를 무지성으로 내린다고 했습니다. 은행에서도 돈을 풀게 했고요. 이 코로나 때처럼 불장이 나오겠죠. 늘어난 유동성으로 인해. 이 아시아권 증시들은 다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걸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국장도 특히 이 한국 화장품도 그에 대한 수혜를 보게 되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국의 소비가 이전보다 약해진 것도 팩트예요. 근데 이거는 겉부분만 그렇고 실제로 이 소비 내역 안을 들여다보면은 전체적인 소비는 줄긴 했지만 그 중에서 이 엔터와 관광 쪽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비중이 전부 이쪽으로 다 실리고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의 돈이요. 그러면 뭐냐? 이전보다 더 유커, 관광객들이 한국에 계속 유입이 될 거고 그 숫자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 이런 재료로 인해 한국 화장품은 자연스럽게 우상향해줄 수밖에 없겠죠. 이 가격 또한 13,000원을 뚫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려줄 겁니다. 다만 이 최근의 상승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매물 소화 기간을 거치고 있는 것 뿐이고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더 있습니다. 지금 이 중국 소비 쪽은 국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오너 리스크죠. 가장 큰 오너 리스크입니다. 그것 때문에 메인 테마가 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상승폭은 분명히 있을 거지만 이 재료에 비해서 엄청나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이죠. 그에 따라서 다음 주도 테마가 될 종목들을 제가 준비해 두었는데 그에 관해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익이 나는 매매 방식에 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분명히 수익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데 수익이 거기서 거기다. 계좌에 발전이 없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 있으시죠? 내가 주식 좀 배워서 단타 승률이 8할 정도 되는데 대체 왜 내 계좌 자릿수는 늘어날 생각은 안 할까? 하고 의문점이 드실 텐데요. 실제로 감이 좋으신 초단타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10번 들어가시면 9번 정도 수익을 보고 계세요.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하세요. 문제는 뭐냐? 보통 그런 식으로 단기간 내 승률이 높으신 분들은 한번 물리면 이전 수익금을 죄다 반납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수익은 짧게, 손실은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률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점점 사람이 자만심에 가득 차게 돼요. 사람 심리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내가 10번 들어가서 9번 수익을 보는 사람인데 이까지 주식 투자? 쉽지. 내가 시간만 더 빡세게 투자하면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어. 내 본업 때문에 지금 준비 단계인 거야 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승률이 높으니까 잃은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점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진짜 주식장에서 소위 말하는 퀀텀 점프를 맛보려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까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출발하기 이전 주도 테마가 되기 이전에 저렴한 종목을 매수해야 하고 목표가까지 버텨야 하는 거예요. 지금의 로봇, 2차 전지 등의 주도주들은 연초 대비 대체 몇 퍼센트나 올라갔나요? 에코프로는 1500%까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000% 가까이. 하나의 큰 추세가 형성되었을 때 비중을 확실하게 실어주거나 심지어는 레버리지까지 활용해서 그걸 끝까지 먹는 방식을 실현시키는 방식만이 이 시장에서 유의미한 계좌 증식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와 제 구독자님들은 로봇과 2차 전지는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올 초부터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던 AI 테마 중 셀바스 AI를 작년 말에 초저점에 진입해서 600%가량의 수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자금을 전부 빨아들일 다음 주도 테마는 무엇이 될까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중 특히 신재생 에너지 쪽이죠. 이미 이전에 시장에서 한번 각광받은 적이 있었던 테마이기도 하고 이미 글로벌 트렌드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쪽으로 방향타를 어느 정도 틀어놓은 것을 감안하였을 때 섹터 전반적인 가격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에너지 기업 대부분은 해외 수주로 꾸준히 견조한 매출을 이어오고 있기도 하고 매출 기반이 국내보다는 해외이기 때문에 국제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데요. 현재 미국 측에서 이미 다 끝난 긴축 재료로 막바지 시장 압박을 가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저점 매수 타이밍으로서 아주 적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긴축이 완전히 완화되고 이제 다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자금이 풀리기 시작한다면 이전 바이든 대통령이 IRA 법안을 엄청난 자금으로 밀어붙였듯이 친환경 에너지에 관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이 매우 자명합니다. IRA 법안이 초기 2차 전지 섹터에 강력한 모멘텀을 불어넣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올 하반기 혹은 내년 초에 2차 전지 그 이상의 상승폭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차트는 재생에너지 섹터 내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미 장기간 조정의 구간들은 다 지나쳤고 슬슬 저점에서 세력들이 시간을 두고 매집하는 것이 포착되는데요. 저점이 점점 높아지면서 상승 랠리를 가져가기에 충분한 시작 조건을 갖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찝어줘도 팔아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표가까지 가는 과정에 시장 노이즈, 약간의 수익으로 인한 흔들림, 그 때문에 못 참고 팔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도중에 팔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 게 다 증권사 수수료, 증권사나 좋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등 좋을 일 없는 행동인 만큼 지금 그걸 방지하기 위해 제가 멘탈 케어까지 해드리니까요. 다음 예비 주도 섹터 받아보시고 그 뒤에 관리까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문자로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차트상으로나 재료상으로나 한국 화장품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집중해주세요. 자, 다시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의 의미로 이벤트를 진행해서 무료 이벤트 히든 종목을 구독자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단기 주도 테마들 중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주 받아보시는데 단돈 1원도 들어가고 있지 않고요. 문자로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만 전달드리고 있으니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문자 주셔서 미리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 심리는 재료가 뭐 하나 떴다 하면은 동네 축구 마냥 우르르 몰려가는 시기죠. 돈의 이동이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흐름 파악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야 자금 상황도 넉넉하고 여러 상품으로 해칭을 해놓으니까 물려도 상관이 없는데 개인들은 시드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고 몰빵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기 때문에 한번 물리면 평균적으로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매우 뼈아픈 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 섹터 중 확률 높은 종목들로 엄선해서 익절가, 손절가 철저히 지켜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우상향시켜야 되는 거죠. 빠르게 자금이 섹터별로 순환하는 지금
지금 이 시기에는 세력들의 자금 추적이 원활하게 일어난다면 정기적이고 높은 빈도로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유의미한 지표들에 걸러진 종목들 중 재료상으로 추가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8월 23일 오전 구독자분들께 안내드린 엑스게이트는 양자 컴퓨터 테마의 재주목 이전에 빠르게 시초가로 진입해서 하루 홀딩 후 대략적으로 50%에서 60%가량의 자율 익절을 실시하였고, 비중 또한 적지 않게 설정하였기에 높은 수익 실현이 아주 용이했습니다. 그보다 잠시 더 전인 8월 21일 또한 인산가의 단기 모멘텀을 주목해 40% 정도의 익절을 성사시켰고요. 해당 종목 또한 확신이 있었기에 비중을 높게 세팅하였습니다. 또한 시나리오 이탈 시에도 추가 대응점이나 손절점을 칼같이 관리가 들어가는 만큼 수익폭은 매우 크게, 손실은 매우 작게 가져가면서 전반적인 계좌의 우상향을 목표하고 있고 실제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괜히 혼자 머리 싸매면서 올라갈 종목 찾아내느냐 고생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 굴러다니는 선반영이 될 대로 돼버린 재료 가지고 뒤늦게 들어가서 고점에 물려서 강제로 가치 투자, 기도 매매 하지 마시고, 제가 검증해 놓은 종목들로 흐름 찾으시면서 계좌의 회복 혹은 수익의 극대화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보내주시면 제가 엄선한 종목들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금전 요구 없고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신청 주세요.